쓰던 수거였다. 지금도 팁의 정식 영어 명칭은 그로트워트.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현재 그로트워트는 입장료 등의 요금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주로 쓰인다. 빚을 제공자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돈. 관련 링크. 이 어용 편집. 무언가를 준다는 의미로 원래는 도둑들이 쓰던 수거였다. 지금도 팁의 정식 영어 명칭은 그로트워트.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현재 그로트워트는 입장료 등의 요금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주로 쓰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 팁에 대한 반감이 강해지자 특히 영수증에 그로트워트 P로 돌려 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티푸스의 어머니 투 인쇼어 프람프트 서비스, 빠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를 줄인 거라는 소리도 있지만 이건 그냥 근거 없는 인간어원이다. 1. 국립국어원에서는 팁의 순화어로 봉사료라고 쓸 것을 권한다. 샵사인 지금은 쓰지 않는 옛말로는 행하라는 단어가 있다. 이 행하는 시중을 든 사람에게 주는 돈이나 물건을 뜻한다. 소우리말로 손시시 3라는 말도 있다. 단악기 활액 만화에서는 옛 우리말로 군돈이라고 쓰며 이렇게 팁을 부르던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국어사전에서는 안 써도 좋을 때에 쓰는 돈이라고 나와 있다. 3. 기원 편집. 유럽 쪽에서 로마 시대부터 내려왔다느니 하는 말들이 있지만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는다. 요사학계에서는 튜터 시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중세의 농노들이 뛰어난 성과를 거두면 추가 수당을 내주는 관습이 있었고 이후 영국에서는 손님이 주택에 머물면 하인에게 약간의 돈을 내주는 관습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관습은 런던의 커피하우스를 비롯한 상업시설에서도 기본요금과 함께 추가로 돈을 받게 되는 관습이 생겼다. 이것이 미국으로 수입된 것이다. 즉 미국 건국 초기까지만 해도 보편적이지 않았던 풍습이었다는 것이다. 3.1 미국, 캐나다 편집. 1850년대 미국과 캐나다의 부유층들이 유럽 귀족들의 행동양식을 따라하면서 식당 웨이터한테 약간의 수고비를 내주기 시작했고 이것이 미국, 캐나다에서 팁을 내주는 관습이 정착되기 시작하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정착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운동의 영향으로 팁이 노예한테 돈을 떨궈주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모욕적인 행위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20세기 초반부터 점차 사장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미에서는 팁을 주는 관습이 확고히 정착되었다. 사실 처음 팁 문화가 수입되었을 때는 팁을 주는 것 자체가 졸부들이 돈이 있다고 자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서 그리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팁 문화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미국 남부의 해방 노예들은 노예제에서 해방되고 나서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면치 못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업주들은 급여의 일정액을 손님에게 받는 팁으로 때우면 된다는 명목으로 흑인들을 택도 없는 산 임금에 부려먹었고 결국 흑인들은 팁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 경제가 불황이 닥쳐왔을 때 미국 북부의 식당주들 역시 팁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때울 수 있다는 생각에 팁을 오히려 장려했고 이러한 관습의 영향을 받은 미국인과 캐나다인들은 오히려 팁 문화를 해외까지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업에 따라 요금의 일정 부분을 퍼센트로 내는 관습이 퍼져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팁을 자율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안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3.2 멕시코, 카리브해 지역 편집. 미국과 캐나다의 영향을 받는 멕시코의 티후아나, 로스카보스, 칸쿤, 툴룸, 메리다, 아카풀코, 카리브 내 유명 관광지 오나 벨리즈, 코스타리카 내 호텔, 레스토랑, 여객선 터미널, 공항 여객 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팁을 받는다. 캐나다, 미국과 비슷하게 팁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국가들은 관광업이 주 산업인데다 주 고객이 미국인, 캐나다인 관광객이며 자국 통화보다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나 파운드 스털링, 유로를 더 많이 쓴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에서 팁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예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4. 국립원 외 팁 문화가 있는 나라 편집.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는 대체로 없는 문화, 유교라서 서양권으로 여행을 가면 팁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란을 느끼게 된다. 다만 의무적인 팁 문화는 주로 북미와 인근 중남미 국가, 그 중에서도 미국, 캐나다나 멕시코, 카리브 지역에 한정되며 서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다른 팁 문화를 갖고 있으므로 여행하기 전 현지의 팁 문화가 어떤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요새는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서구권들은 팁을 강요하거나 하지 않으며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한마디로 손님이 원하면 줘도 상관없지만 안 줘도 상관없다로 요약이 가능하다. 국가별 팁 문화. 4.1 유럽 편집. 유럽에서는 손님이 원한다면 팁을 줄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줄 필요도 없다. 식당 종업원의 최저임금이 팁을 감안해서 다 직종보다 낮은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식당 종업원들도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7. 따라서 유럽에서는 식사 후에 팁을 줄 필요는 없으며 서비스가 대단히 훌륭하여 대단히 기분이 좋다면 팁을 준다고 해서 말릴 사람은 없지만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다. 팁을 안 준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종업원도 없으며 만에 하나 종업원이 팁을 달라고 항의한다면 이는 정말 무례한 행동에 해당되니 그냥 무시해도 좋다. 만약 준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음식 값의 퍼센테이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동전으로 거스름 돈이 생기지 않는 정도로만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우 팁 문화가 없다. 주로 주문연층을 위주로 서비스가 정말 좋은 경우에 센트 단위나 많아야 1유로 동전 수준의 거스름 돈을 팁으로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역시 두 나라 모두 EMV 비접촉 결제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에는 배달 플랫폼에 팁 기능이 포함되는 바람에 날씨가 정말 나쁜 날 배달 기사에게 팁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암스테르담과 같이 익스펫이 많은 도시에서는 거스름 돈을 올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미국인, 캐나다인들이 지네 이상한 문화 끌고 온다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종종 있다. 영국에서도 팁 문화는 자유를 곧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부 고급 식당에서 저녁 식사 한정으로 영수증에 음식값 외에 봉사료, 서비스 차워지를 10% 정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고급 호텔의 봉사료나 가이드, 캐리 봉사료와 같이 일반적으로 내는 편이다. 다만 추가된 팁이 웨이터에게 지불되는 서비스 차지가 아니라면 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도 상관없다. 8. 북유럽 국가들은 아예 팁 문화가 없거나 아예 계산서에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도록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역시 팁이 필요 없다. 그나마 스웨덴에 일부 존재했으나 스웨덴에서도 팁을 주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현금 없는 사회가 정착되면서 거의 사라졌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서는 팁을 주지 않으면 기분 나쁜 티를 일부러 내지는 않지만 조금 눈치를 받기는 하며 현지 통역사의 경우 5에서 10%를 팁으로 주도록 권고하는 편이다. 팁을 주면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따로 말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점이나 여의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의 식당에서 팁을 주는 편인데 미국, 캐나다만큼 의무는 아니지만 거스름 돈이 필요 없게 되는 선에서 올림한다. 예를 들면 24.5유로가 나올 경우 25유로를 주고 잔돈은 괜찮다, 스팀투소 라고 말하는 식이다. 다만 이도 지역차가 있다. 그리스의
경우 지불한 비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20유로 이상 먹고 1유로, 2유로 10으로 동전으로 거스름돈이 나올 경우 웨이터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주더라도 탁자 위에 놓고 가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고 16유로어치 먹고 20유로 냈는데 4유로 거스름돈을 팁으로 주는 건 너무 과하다고 할 수 있다. 튀르키예는 팁 문화가 존재한다고 오해받기도 하지만 사실 없다.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미국인, 캐나다인들이 하도 팁을 뿌려댄 것과 아랍권의 바우시시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듯하며 오히려 팁을 주는 관광객들 때문에 외국인을 호구 취급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관광객이 별로 없는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에서 팁을 주면 대부분의 현지인 직원들은 내가 그렇게 가난해 보이나 하고 되려 불쾌해한다. 간혹가다 예루살렘 바위에 본 모스크가 그려져 있거나 아랍 문자로 뭐라고 쓰여있는 팁상자 비슷한 것이 식당 계산대에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다카, 세이다커라고 부르는 것으로 종교 기부금을 모으는 함이다. 대부분 이슬람 재단인 바키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팁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고급 주점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쿠베르, 코버, 세팅 비용라고 일종의 서비스비를 추가로 청구하기도 하는데 이건 봉사료 개념이지 팁은 아니다. 주문한 술값의 10% 정도를 걷어가며 식당이 먹는 돈이다. 상과 다른 문화권으로 취급받기도 하는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권 국가들에서 팁 문화가 존재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팁 문화 자체를 외국에서 들여온 문화 취급하면서 고객들에게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수입한 거라면서 반감을 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식당에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이들 국가는 원래는 팁 문화가 있었다고 하며 러시아에서는 마부나 웨이터에게 돈을 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지만 공사나에 따라 팁을 주는 것이 모욕적인 행위라는 인식이 퍼지고 대부분의 식당과 상점들이 국영화되면서 사라진 것이다. 물론 공공연하게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건 바가지를 씌우거나 물건을 더 얻기 위해서 돈을 더 쓰거나 일처리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뇌물인지라 경우가 다르다. 4.2 오세아니아 편집 호주와 뉴질랜드도 유럽처럼 팁이 의무가 아니다. 준다고 해도 굳이 사양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팁 지급 자체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팁을 남기는 행위를 오히려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웬만하면 그냥 안 주는 편이 안전할 수 있다. 그런데 팁 개념 자체는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작은 저금통이나 플라스틱 통 등을 카운터에 따로 마련해놓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으면 팁을 넣어주세요 하고 적어두는 것이다. 당연히 강제성 따위는 전혀 없으며 직원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거기에 돈을 넣는 사람도 매우 드물다. 하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지 돈을 모으다 일정 수준이 되면 직원들끼리 회식을 열든지 하는 일은 있는 모양. 하여튼 북미의 팁과는 받는 방법부터 용도까지 전혀 다른 셈이다. 이렇게 팁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팁을 줬다고 모욕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으니 서비스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 남는 동전이나 소액 지폐 등을 넣어주도록 하자. 호주와 인접한 뉴질랜드도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기에 팁이 거의 필요 없다. 이에 언급된 유럽의 사례처럼 손님이 원하면 줘도 상관없지만 안 줘도 상관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도 좋다. 4.3 서아시아 및 중동권 편집 중동 아랍권에서는 팁과 유사한 바우시시, 보서스 혹은 박시시, 백시시라는 문화가 있다. 이는 이슬람의 율법과 연관이 있는데 본래 이슬람에선 자카트, 자선, 하여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권장하고 또한 가난한 이 역시 기부나 적선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율법이 있다. 박시시의 의미 또한 가난한 이에게 베푸는 적선이라는 의미이고 본래 의도는 타인의 사소한 친절에도 적선하며 늘 감사를 표하라는 의미이며 튀르키예에서는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 허나 아랍권 국가들과 특히 이집트에서는 손님이 원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님은 부자 나라에서 온 여행객이니까 가난한 나한테 적선 좀 하시죠 라는 논리로 끈질기게 팁을 요구하여 관광객들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악명이 자자하다. 박민수 한국이집트 연구소장 침착맨 방송에서 박시시 문화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4.4 중앙아시아 편집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공산정부 시절에는 팁 문화가 없었지만 소련 해체 이후로는 외국물을 먹는 데다가 외국인 상대로 뜨내기 손님 상대로 배짱 장사해도 된다는 심리로 웬만한 곳에서는 다 서비스비를 받는다. 애초에 메뉴판을 자세히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서비스비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서비스비는 적게 받는 곳은 5%, 통상 10% 정도이며 관광지같이 좀 과하게 받는 곳은 18%까지도 받는다. 물론 웨이터에게 주는 팁도 대환영이다. 현지인들끼리는 주는 모습을 보기 힘들지만 외국인에게는 귀찮을 정도로 팁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간혹가다 보인다. 4.5 동아시아 편집 영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홍콩, 싱가포르나 인도나 미얀마 등은 서양권이 아니지만 팁 문화가 존재한다. 물론 이 지역들은 꼭 줘야 하는 건 아니고 주고 싶을 때 주면 된다. 다만 홍콩은 팁이 사실상 의무에 가까웠는데 홍콩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대신 10% 팁으로 VAT를 대신한다. 물론 지금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팁을 지급할 일은 없다. 고급 식당에서는 공사비를 받기는 하지만 그 외에서는 팁 문화가 거의 없다. 일본에서도 의무가 아니며 오히려 팁을 놓고 나갔는데 분실물이라면서 가게 주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 다만 료칸에서는 고코로즈케 신부 나 오레이 라는 이름의 팁을 주는 경우 의식의가 존재한다. 순시 촌지라는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일반적인 관광이 아니고 관운상제 때의 문화이다. 예를 들자면 산을 가는 경우에 운구차 운전수나 화장터 직원 혹은 결혼식 때 식장 직원들에게 주는 팁의 개념이다.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필리핀도 팁 문화가 존재한다. 샵사인 4.5.1 대한민국의 경우 편집 일단 한국의 경우 팁 문화에 관한 규제나 법률을 만든 것이 아닌 최저임금으로도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는 보장되게 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전략을 쓰고 있다. 이전에는 봉사료라는 비슷한 개념이 있었다. 팁과 다른 점은 조모벌에게 직접 주지 않고 계산서에 포함되어 나온다는 것. 이 봉사료는 구입대금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된다. 그래서 고급 식당이나 호텔과 같은 업장에선 요금의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가 별도로 각각 계산하는 편이었다. 가령 음식의 가격이 1만원이라고 치면 여기에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어서 실제로는 총 12,000원을 지불하는 것. 업계에선 각각 10%라 해서 탱탱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때로는 이걸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계산해서 20%가 아닌 21%로 계산하기도 했다. 이러면 앞서 말한 음식 가격은 12,100원이 된다. 2013년부터는 식품업계에서 최종 지불가격 푸시대가 시행됨으로써 샵사인 부가세 별도 표기가 불법이 되었으니 아직도 그런 가게가 있다면 신고하자. 샵사인 20이 한 식당에서 팁을 원한다는 식의 안내문을 놓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의무가 아니며 손님의 선택이라고는 쓰여있으나 안내문을 놓은 것 자체로 네티즌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샵사인 한국의 호텔 또한 최종 가격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영수증에 팁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다. 팁의 가격을 호텔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각 국가에서 자율적으로 낸다는 팁도 종업원이나 업체가 원하는 가격이 따로 있다. 결국 선제시와 비슷하게 눈치 봐서 그 이상의 팁을 줘야만 손님 대접을 받을 수 있기에 차라리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해진 가격에 지불하고 손 터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어차피 기업 마케팅이나 호텔 예약 등에서 보여주는 가격이 처음부터 팁을 포함하는 가격이므로 소비자가 보기에 최종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그 가격의 구성이 무엇인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니다.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은밀히 별도의 팁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와 다르게 한국도 한류와 K-팝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국가가 되어 팁에 대한 사실을 아는 외국인이 신고하여 적발될 가능성도 커졌다. 주한미군 부대 내부의 식당이나 이발소에서는 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SOFA 규정상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서 한국 최저임금 이상을 받기 때문에 팁을 줄 필요가 없으며 딱히 신뢰가 되지도 않는다. 또한 손님이 한국인이라면 근로자들도 팁을 따로 주지 않는 것을 10분 이해하고 그러려니 한다. 그래서 주한미군 부대에 복무하는 대한민국 국군이나 카투사 혹은 에스코트를 받아서 미군 부대를 단기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부대 내 식당 등을 이용할 때 팁을 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13. 그 외에 고급 식당이나 횟집 등 일부 음식점에서 팁을 주는 경우도 어쩌다 있지만 이는 물론 자유임으로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주면 감사하게 받겠지만 대부분은 팁을 사양하는 분위기이며 안 준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나마 팁 문화가 남아있는 게 바로 골프장에서 캐디를 대동하고 라운딩을 했을 때 주는 캐디 팁 어디까지나 팁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게 아님에도 골프 업계에선 캐디들에게 팁을 챙겨주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택시를 타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 승객이 소액의 잔돈은 안 받는 경우가 꽤 있다. 택시 기사에게 주는 팁으로서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냥 잔돈 일일이 챙기기 귀찮거나 푼돈 챙길 여유 없을 정도로 바빠서 안 받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것도 승객이 자발적으로 주는 경우이며 택시기사가 잔돈을 주지 않고 가지려고 간자할 경우 당연히 신고 대상 14이다. 카카오팁 이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택시 팁 문화는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 택시기사를 위한 팁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었다. 2010년대 후반을 즈음하여 배달 대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배달팁 15. 이란 용어가 생겨났다. 이는 소비자가 배달 음식 주문 시 음식값을 제외하고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 배달팁의 식당 측이 배달 대행업체 또는 개인 배달기사 16위에 부담하는 배달 대행료를 합하면 최종적으로 배달기사가 받는 배달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은 배달 대행 서비스 이용료이며 진짜 팁이 아니다. 구미의 경우 배달비,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 세금, 배달기사 팁이 모두 별도이다.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배달팁이라는 말은 배달의 민족에서만 쓰고 요기요는 배달요금, 쿠팡이츠는 배달비라고 한다. 카페에서 키오스크가 있는데도 팁을 받는 유리병을 갖다 놓은 국내 카페가 크게 논란이 됐으나 네티즌 해명에 의하면 외국인이 많은 곳이라 외국인이 팁을 계속 주고는 어디에 두냐고 물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다만 그런 문제는 한국에서는 팁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만큼 굳이 팁을 받는 유리병을 비치해 놓았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의 문화를 이용함과 동시에 내국인에게도 팁을 요청받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이득을 취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샵사인 식당에서의 팁 문화가 불법이냐고 물어보면 일단 강제성이 없다면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식당 주인이 팁 공사료를 강제로 내게끔 한다거나 계산서에 팁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팁 요금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계산한다면 불법이다. 샵사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절대로 들여오지 말아야 할 문화를 꼽으라면 팁 문화는 반드시 언급되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2023년 8월 카카오택시가 만족하는 택시기사에게 팁을 지급하는 것을 도입하려고 고객들에게 설문을 하였으나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사업가가 주어야 할 월급을 주지 않고 손님들이 주는 팁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로 반대한다. 샵사인 위에 카카오택시 팁 부과 시도 사건과 거의 동시에 미국과 캐나다를 매우 어설프게 따라한 한국의 어떤 카페에서 팁을 부과하는 것이 알려져 2023년 8월경 한국 인터넷에서 팁이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거의 100%에 가깝게 대부분 팁에 부정적이며 우리나라 법률상 팁을 강제 강요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도 함께 퍼진 상태이다. 5. 업종별 차이 우편집 팁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도 셀프 서비스인 경우 필수는 아니다. 가령 회전초밥집이며 음료는 스스로 가져오는 시스템인 가게라도 계산서와 카드 리더기에는 팁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혹은 계산대에 팁 넣으라고 빈통 같은 걸 두기도 한다. 테이크아웃만 하는 업소나 요식업, 이발, 미용이 아닌 가게에서도 이런 걸 두는데 돈을 넣을지 어떻게 할지는 뭐하는 가게인지 서비스 질이 좋았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단 인터넷 설치 기사 등 출장 서비스는 굳이 팁을 줄 필요가 없다. 이미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뷔페 같은 곳이 대단히 미묘한데 여기는 현지인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빙을 대부분 직접 하니 팁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다음업은 접시를 치워주거나 음료수 서빙 등 여전히 서비스가 존재하니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대충 중간으로 퉁쳐서 다른 곳 대비 퍼센트를 반 정도 내면 된다고도 하니 적당히 눈치껏 소신껏 통보하면 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계산서에 그렇두어 팁 혹은 서비스 피 혹은 서비스 차워즈라는 이름으로 이미 계산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 중국 식당 같은 곳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공무원에게 팁을 주는 것은 금물이다. 공무원에게 돈을 주는 건 뇌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모르고 미국, 캐나다에서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에 집배원에게 팁을 주기도 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불법이다. 6. 비율 우편집 도대체 팁을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데 미국, 캐나다에서는 20에서 25% 사이 식당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서는 이발, 매니큐어, 아이나 동물 봐주는 사람 택시기사에게도 팁을 주는데 미리 계산서에 들어있거나 크레딧카드로 그으면 서비스한 사람에게 그 돈이 직접 돌아갈 확률은 낮다고 하니 이를 마음에 들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도록 현금으로 주도록 하자. 비율은 주로 레스토랑과 비슷한 퍼센티지로 주며 요식업계는 6명에서 8명 이상의 그룹이 찾아오면 아예 계산서에 15에서 18% 안팎의 팁을 첨부해 내놓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웨이터 서비스 종류는 퍼센트 기준으로 팁을 계산하지만 발렛 파킹이나 공항, 크루즈선에서 가방 옮겨주는 서비스, 이벤트 회장에서 코트 받아주는 서비스, 호텔룸 청소 같은 서비스들은 주로 가방 하나, 코트 하나당 1에서 2달러로 팁을 계산한다. 또한 동네 스포츠 바라풀에서 술이나 맥주를 먹게 된다면 못해도 한 잔당 일부는 주는 게 매너. 금은 일이지만 실수로 염을 더 추가하거나 종업원의 사연을 듣고 음식값 이상의 돈을 팁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있다. 당장 빌 게이츠만 하더라도 캐디에게 학자금을 다 갚아줄 정도로 팁을 줬다. 샵사인 혹시라도 당신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 17 으로 식당 등에서 일을 할 때 만약 팁과 임금을 합한 총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당장 고용주에게 말해라. 팁과 임금을 합한 총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법적으로 고용주가 연방 최저임금에 맞춰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매일 받은 팁을 철저히 계산하는 버릇을 들여야 해서 좀 번거롭지만 당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니 꼭 팁을 계산하는 버릇을 들이자. 가령 연방 최저임금이 8불이고 연방 서비스업의 최저임금이 5불이고 당신이 20시간 일해서 임금 100불 플러스 팁 40불 총임금 140불을 받으면 20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인 160불까지 받도록 고용주는 당신에게 20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부가 보장하는 최저임금은 연방 기준이며 주마다 법적 최저임금이 다르다.
상당히 많은 주가 법적으로 지정한 최저임금이 아예 없거나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음으로 꼭 청구하자. 7. 장점의 오해와 문제점 편집. 팀 문화가 사실상 없는 아시아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비교적 오래된 관습도 아닌데다 오히려 팀 문화가 가장 널리 퍼진 미국, 캐나다에서도 썩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팀 문화가 없는 나라에서 여행을 하고 가장 좋았던 점으로 팁이 없음을 흔히 꼽는다는 점은 생각해볼 만한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지불해야 할 요금에는 그 서비스의 대가 자체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런 팁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보너스로 여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보너스를 정당한 요금인 양 의무적으로 받아낸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불쾌할 수밖에 없다. 북미에서의 문제는 이게 사실상 의무라는 것이다. 소비자 마음대로 액수를 정할 수 있으니 안 내거나 아주 조금 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머번이 손님을 불친절하게 응대하더라도 손님이 이걸 빌미로 팁을 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 한국으로 치면 생트집, 그러니까 블랙 컨슈머 정도로 여기는 시선이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든 팁을 안 주면 조머번에게 진상으로 찍힌다고 보면 된다. 점자는 고급 레스토랑이라 하더라도 말없이 팁을 내지 않고 나가려고 하면 담당 조머번이 쫓아와서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한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받고 말하면 혹시 팁을 내는 걸 까먹은 게 아니냐, 팁을 어서 내놓고 가라는 뜻이다. 그런데 딱히 불편한 것도 없었음에도 끝까지 팁을 내지 않고 간다면 가게에서는 블랙리스트로 취급할 것이고 손님은 그냥 그 가게에 다시는 안 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면 된다. 팁의 장점으로 흔히 오해하는 것이 조머번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팁을 많이 주더라도 다음에 방문했을 때 손님과 조머번이 서로 안면을 트기도 힘들거니와 설령 힘들게 안면을 텄다 해도 조머번이 그 손님에게만 뭔가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는 매우 어렵다. 조머번이 사장님이라도 되지 않는 이상 사이드 디시 하나 무료로 내주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주문 과정에서 지침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도 어렵다. 또한 그 손님만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손님을 응대해야 하므로 한 명의 손님에게 시간을 더 쓴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손님에게 쓰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지연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나 한 사람 서비스 더 잘 받자고 팁을 줬던 것이 결국 모두가 팁을 주고 모두가 똑같은 서비스를 받게 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비슷하게 손님이 차별화된 대우를 받는 경우는 VIP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여하는 연간 매출은 인당 최소 수백만 원 이상이기에 맞춤 조머번이 와서 친절하게 응대하는 식으로 차별화된 대우가 가능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팀 몇 푼 더 얹어준다고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된 욕심인 것이다. 조머번이 팁에 집착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미국에서 웨이터의 임금은 손님한테서 팁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책정되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적고 지역에 따라서는 심지어 최저임금보다 낮다. 미국의 몇몇 주들은 최저임금조차 웨이터 같이 팁을 받는 직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절반보다 조금 위이다. 팁을 받는 노동자의 정확한 최저시급은 2.13달러이다. 정확히는 연방법으로 고정된 최저 팁 노동자의 시급이 2.13달러이고 각 주정부에서 또 다르게 얼마든지 책정할 수 있다. 만약 주에서 다른 금액의 최저 팁 노동자 시급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높은 시급이 적용된다. 하지만 많은 주정부들은 50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팁 노동자 시급을 연방법 이상으로 책정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낮은 연방법 시급이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최근에는 이런 상황도 조금씩 개선되어 일부 주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주들은 자기들만의 팁 노동자 최저 시급을 책정해 적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미네소타 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팁 노동자 시급을 폐지하고 기본 최저임금을 적용시키고 있을 정도이다. 다만 더 높은 팁 노동자 시급을 책정한 다른 주들의 경우에도 팁 노동자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이다. 참조. 법적으로 꼭 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그 사람들은 팁을 못 받으면 정말 수입이 형편없다. 법적으로는 만약 팁 노동자가 충분한 팁을 받지 못해 일한 시간에 비해 얻은 시급 플러스 팁 수익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업주가 그 차익을 보상해야만 한다. 즉 팁을 못 받더라도 법적으로 최저시급은 보장받게 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업주들이 실제 차익을 보상하기보다는 그가 팁을 많이 받은 경우들을 들먹이며 퉁친다. 쉽게 말해 미국에서 웨이터에게 팁은 보너스 개념이 아니라 공급의 개념이다. 고용자가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할 임금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한테 떠넘기고 있는 셈이 된다. 다른 팁을 모두 기록해서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액수만큼을 받을 수 있다지만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아서 팁을 못 받은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손님들 한 명 한 명에게 팁을 악착같이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어지간히 잘나가는 레스토랑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웨이터들도 팁 문화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조머번 입장에서도 손님이 팁을 이유로 온갖 갑질을 하고 여성 조머번의 경우 성희롱까지 벌어지는 데다가 손님 눈치 때문에 아무 조치도 못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다. 식당에 따라서는 노동자들이 받은 팁을 모아 키친 쪽 스태프들과 나누기도 한다. 대체로 팁 노동자 시급이 좀 더 높은 주를 내에 관행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적은 수입이 더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업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귀찮은 시스템이다. 카드로 계산을 받았을 때 서빙 담당자에게 팁을 재지급하는 과정이 귀찮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소송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또한 업종에 따라선 차질의 위험이 큰 항목이기도 한데 가령 판매 상품 가격보다도 높은 팁은 차질액 시 패소할 가능성이 꽤 높다. 받는 서비스에 따라 주는 돈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이나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마주해야 하니 대부분 사람들은 서비스 질과 관련 없이 팁을 준다. 면전에서 소링해준 사람을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 자체도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팁 문화 때문에 조머번들이 각자 자신이 담당한 테이블만 신경 쓰기 때문이다. 자신의 조머번이 바쁜 것을 보고 놀고 있는 다른 조머번에게 무언가를 부탁해도 씩 웃으면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팁 문화가 없는 국가들, 예컨대 한국인들의 경우 해당 매장 전체의 매출을 가지고 사장이 조머번들에게 임금을 주기 때문에 사장이나 관리자들이 직접적으로 조머번들을 관리하여 가짜 도생의 경쟁 관계가 되지 않고 당연히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팁은 보통 현금으로 받는데 카드 거래가 보편화된 현 시점에는 매우 불편하다. 비록 2010년대 들어서 팁을 카드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지금도 상당수가 팁은 현금으로 받는다. 법으로 팁이 추적이 어려운 현금 거래인 점과 무과세 대상인 것 18을 노려 8세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미국 마피아들이 이것을 노리고 음식점을 돈세탁 용도로 운영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 팁 문화가 사라지고 그 대신 조머번의 임금이 상승하면 음식점의 음식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음성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돈이 양성화되면 국가가 거두어들일 세수도 늘어나므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지불해야 할 요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판별이 더욱 쉬워진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보통 백인이 팁을 제일 잘 주는 편이고 흑인은 백인보다 팁을 적게 주는 편이라고 한다. 동양인은 흑인보다도 팁을 적게 주거나 당연하다는 듯 안 내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팁을 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인, 유색인종에게만 음식값에 팁을 포함해서 더 높은 값을 요구했다가 엄청난 벌금을 낸 사례도 존재한다. 7.1 인식 변화 편집. 미국에서 최근 팁 문화에 대한 변화를 설명한 동영상. 외국 문물의 유입으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팁 한번 내보고 싶어 하기도 하는 아시아인들이 가끔 생겨나는 것과 별개로 정작 본토인 미국, 캐나다에는 정가 이외의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점점 불쾌감을 느끼고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해 미국인과 캐나다인들도 팁 문화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다. 한 소비자단체의 조사 결과 미국인들이 2009년에 비해 물가는 올라갔지만 팁을 주는 액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는 변화의 조짐 21이 나타나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추세와 맞물려 팁 없는 식당이 많아지는 중이다. 특히 일부 체인점에서 노팁 정책을 시행한 결과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도 좋아졌다고 한다. 22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서버 최저임금이 기본 최저임금과 동일 최저임금으로 바뀌면서 팁을 내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다만 지역별 최저임금에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지 아직 90%가량의 레스토랑은 팁을 받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나 주인이 팁을 안 줘도 된다고 하지 않는 곳은 팁을 내야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2023년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 드라이브스루로 직접 주문하는 방식에도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싫어한다. 심지어 그 비율도 기본 20% 이상으로 증가했다. 사원샵2. 할 왜 못 없애는가 편집. 팁 문화가 있던 나라에서도 점점 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면서 팁 문화를 개선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도 없던 것은 아니다. 식재법원은 2015년 팁을 없애고 서빙 직원의 임금을 가격에 포함하는 한편 그 돈으로 더 실력 있는 주방장을 써서 품질로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했다. 손님들이 음식 가격은 오르고 맛은 똑같다고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 팁 비용을 가격에 포함한 것도 설득하려고 하였으나 팁은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것이지만 가격을 올리는 것은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또한 이를 잘하는 직원들은 팁을 주는 곳에서 더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못하는 직원들만 남는 사태도 벌어졌다. 또한 현재 미국 최저임금법은 팁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을 때로 선정하여 그 이하의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팁을 받아서 최저임금을 메꾸라는 것 때문에 종업원은 팁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돈을 쓰면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정적으로 팁 문화를 없애고 직원의 임금을 포함시켜 음식 가격을 올리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이외에서 팁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만들면 가능하겠지만 반대 여론이 많아서 그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소비자들의 집단 지성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팁 문화를 없애는 것으로 발생할 일시적인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어했다고 할 수 있다. 찹사인 9. 기타 편집. 엉뚱하게도 포켓몬스터 XY에서 이 팁이란 개념이 등장했다. 아무래도 배경인 칼로스 지방의 모티브가 프랑스이기 때문인 듯한데 덕분에 한국이나 일본 유저 상당수가 이 개념에 익숙지 않아 꽤 당황한다. 물론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스타일리시를 올릴 수는 있지만 그냥 미르갈레트나 프리미어볼을 대량 구매하는 게 싸게 먹힌다. 정작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도 미국과 같은 의무적인 팁은 없다. 나 홀로 집에 의해서 주인공 케빈 맥칼리스터가 팁을 가지고 호텔 직원을 상대로 현란한 농락 플레이를 보여준다. 맨 처음에 호텔 방까지 에스코트해준 직원 롭 슈나이더 이 팁을 달라는 손짓을 하자 케빈이 FRYT SKRIP 껌 하나를 주고 이에 직원은 X십은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데 얼마 후 케빈의 속옷 빨래를 직접 전달해주고는 케빈이 팁을 주려 하자 저번에 받았던 껌을 씹다가 꺼내면서 괜찮다고 사양한다. 그러나 케빈이 꺼낸 건 $50 뭉치 23 이윽고 안 받는다고요? 좋아요 하고 방문을 닫는 케빈을 향해 불변하는 직원의 표정은 껌 24 심지어 영화 마지막에는 케빈의 형 버즈에게 팁을 달라고 하는데 이번엔 버즈가 씹던 껌을 꺼내서 준다. 직원의 반응은 멋진 가족이네. 좋아. 파워퍼프걸 점쟁이는 앞당 에피소드에서 팁이 언급된다. 등장인물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잔돈은 팁이라며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데 정작 물건 및 서비스 가격에 돈만 준다. 즉 말로만 팁을 준다는 식으로 말하고 실제로는 팁을 안 준 것. 점쟁이 악당인 아르헨티나와 멍청한 시장은 물론 주인공이자 정의의 편인 파워퍼프걸즈마저도 25 엉클 그랜파. 의 한 에피소드로 팁에 대해 다뤘는데 중국 요리를 배달시켜 먹은 엉클 그랜파가 포춘쿠키에서 변장을 한 누군가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예언이 나온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다 용의자들의 얼굴 가죽을 흘러간 벗겨보며 미쳐 날뛰나 사실 자기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 자신으로 변장한 사람은 중국 요리 배달원이었는데 이유가 팁을 안 줘서 그러자 엉클 그랜파는 강력하게 이러지 말라고 한 후 쫓아내고 팁을 쥐어주며 훈훈하게 마무리. 찾아가는 코딩교실 코딩.co.kr 유초등 전문 교육기관 홈스쿨링 우리 아이 코딩을 쉽게 배워보세요. 이 팁이라는 게 정말 참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갈비집을 운영을 할 때 홀에서 예쁜 아줌마들은 팁을 손님들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들은 그 팁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주방 아줌마들하고 홀에서 서빙하는 사람들하고 팀플레이가 안 되는 거죠. 당시에 저는 광고를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루에 만석이 4번, 5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다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매상이 더 이상 오르질 않는 겁니다. 손님은 바깥에서 주차장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고 안에서 손님들은 가득 차 있는데 매상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어떻게 하나, 왜 원인이 뭔가 이러고 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생 젊은 사람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 TV 홀에서는 TV 나오는데 그 팁을 주방에서는 팁을 받지 못해서 이 시기 질투가 많다. 주방에서 사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 여름에도 뜨거운 불을 다뤄야 되고. 그런데 홀에서 팁을 받아가지고 그걸 주방하고 나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에 나는 사실 끼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 말을 시작하는 것조차 어려웠죠. 그래서 여러 번 손님들한테 주방 팁을 주라는 식으로 내가 내 돈을 손님들한테 줘가지고 그걸 주방으로 전달하는 그런 일까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팁 문화가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똥폼을 잡기 위해서 팁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정말 고마워서 팁을 주는 경우도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허세 팁, 폼 잡기 위한 폼 앞에 똥이라고 넣을까요? 똥이라고 넣지는 맙시다. 사실 이 팁은 뇌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뇌물. 차지백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말은 안 쓰려고 했는데 팁 하면 룸사롱 생각이 나는 건 참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입니다만 뭐 옛날 얘기야. 요즘도 이런 일이 있죠. 하여간 이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10년 전부터. 자, 우리나라에서 집단 지성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뭐 나도 의견이 있지만 할 말이 없네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